무화과야. 언제 이렇게 세팅했어? 이게 뭐야? 어? 저희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진짜? 네. 오! 근데 대박이야 지금. 소름 끼쳤어. 왜요? 나 알아. 네? 나 이 아이들 알아. 어머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뭔지 알아요? 뜯어도 돼요? 아 진짜? 아, 나 이게 뭐지? 막 그래서 처음에 선물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썼는데 그때부터 그 이름을 몰랐다. 이름이 뭐야? 바스틀리? 이게 뭐냐면 행주예요. 휴대용으로 너무 좋아. 행주도 되고 수건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여행 갈 때 챙겨가도 되고 여기에 물만 칙칙 뿌리잖아. 그럼 이게 갑자기 수건으로 변신해. 들어가도 된다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신기하지?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장 애정하는 오늘 왔나? 이건 것 같은데? 나는 요게 또 큰 사이즈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페이셜 티슈 대박이야. 진짜 사용을 했어. 처음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잖아. 보통 각 티슈를 턱 뽑으면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티슈 먼지? 근데 이 티슈 절대 먼지가 날리지 않아요. 진짜 먼지가 안 나요? 안 나. 안 나. 그래서 나 진짜 세수하고 이거 다 닦아. 얼굴. 응. 요 종이각이야. 계속 재활용할 수 있죠? 요것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티슈가 각 티슈가 완성되는데 나 이것도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더라고. 오늘 오시는 분이 진짜 내 온 마음이 펑덩 안 빠질 수가 없어. 그지 않아? 다 봤어? 엄마, 아빠, 저기 사람이 있어! 김두식, 암호명 문산, 위안기부 최정의 블랙유, 우령포, 조국의 공을 세워서 개인의 방어를 덮도록 하다.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 나는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택했다. 나는 괴물이라 불렸다. 여기 너무 좋은데? 이거 누가 갖고 나 이런 거 보면은 응. 그거 걱정부터. 그지. 여기는 정말 시골이라서. 선배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차생활 하시라고. 설마 선배님 또 만드신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지금 내 오브제를 만들려고.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와. 선배님이 만드신 거네. 아니 요거만. 와. 그래서 이거 차 이거 차고 형님이랑 같이. 형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어디 가면은 이렇게 명태 걸어놓잖아. 근데 이거 모시로 만든 거야, 모시. 너무 예쁘지? 선배님이요? 근데 이제 나도 이거 배우려고. 와, 최희주 선생님한테 네. 작품이야. 어떡해. 이제 난 바느질로 가려고. 바느질까지 이제.
와. 근데 여기 어디 이제 벽 뜨는 데다가 놓으면은 이게 시시각각 이게 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낚시반을 집에 저기 이제 본체에 달아놔야지. 어디다 딱 달아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오 마이 갓.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어마어마한 복이 오는 거야? 식사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먹고 이런 걸 몰라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좋아봐라. 이 바쁘신 와중에 제주에 어떻게 어저께도 밤새고 지금 밤새고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끝나서 잠깐 자고 그래서 얼굴이 지금 좀 부었어. 그래도 멋있었어. 오늘 시술해야 되는 동안 아니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주도에서 작품 촬영하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마존 할명수라는 작품을 영화? 네, 영화. 그걸 이제 촬영 중이고 그래서 사실 무빙이 이 공개되는 동안은 계속 촬영 중이어서 뭐 모니터링도 사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OTT라는 게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반응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 뭐 이런 것들로. 저는 진짜 무빙을 보면서 매회 미쳤다. 글도 미쳤고 연출도 미쳤고 연기도 미쳤는데 그중에 이승용 미쳤다. 진짜 저는 그러면서 매회를 본 것 같아요. A, B 유닛이 나뉘어져서 사실 저쪽에서 못 찍는지 뭐 왜냐하면 뭐 1년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작품으로 처음 보는 거예요. 촬영할 때는 뭐 볼 수가 없지 사실. 뭐. 그러니까 서로 놀래는 거야. 야 이렇게 찍었구나. 근데 나는 보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배우들한테. 고생 많이 했다고. 나도 엄청 힘드셨을 아니 것 같이 같아요. 출연한 배우들도 나는 한 10개월 찍었는데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지 당연히 맨날 피반복이고 막 하는데 일이 재밌어가지고 또 저렇게 찍고 봐. 이거 무슨 병 아니야? 나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짜면 나올 것 같아 막. 와. 너무 좋다. 막 개복치 먹고 막 그 네. 포장마차 거기가 겨울이었어. 그때 반팔 입고 대정대 밑에 포장마차 있는데 없는 데에다가 만든 거야. 방파제에다가 우리 미술팀이 추워가지고 진짜. 그런 신들을 조절할 수 없었나? 좀 가을에 찍는다던가. 왜냐면 1년 동안 촬영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제작부 연출부애들이 따뜻하게 해주려고 막 거기를 토치로 다 녹이고 막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수로신 찍었잖아요. 그 김성규 씨하고.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집에 가자. 그거 알아요? 이 뒤로 이렇게 누우면은 물이 진짜 하수구에 그것처럼 콱콱콱 들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뇌까지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솜을 안 보이게 쫙 안수까지 넣는데 일로 해서 넘어가가지고 뱉어내고. 근데 이렇게 누우면은 발이 이렇게 떠. 그 분화를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다가 그 쇠 같은 거 달아서 못 뜨게.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것도 만든 거야. 며칠 찍어야 되는 양 아니에요? 거의 4일 찍었는데 4회차 겨울이었고 근데 그 물을 다 데펴줬어. 세트였어요? 세트. 그걸 만들어. 나랑 그 유승범 씨랑 플랭크랑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You are next. 그래. 내가 구령프다. 뭐 시나리오는 그래서 발 꺾고 나와서 막 때리고 싸우는 건데 막 고민을 하는 거야. 그 박인재 감독님이 그래도 구룡포인데 좀 세게 이렇게 좀 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1화부터 7화까지 쭉 보면은 이제 프랭크가 계속 싸우다가 도장 깨기를 하다가 나를 만나서 나랑 이제 결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한 거야. 갑자기 형 문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팍 찍으면 어떠냐는 거야. 근데 형띠 없어. 현장에서 나온 거구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잖아. 항상 모여. 무술 감독, CG, 조 감독, 촬영 감독, 감독님, 특효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항상 요 어벤져스들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해. 솔루션 되냐 안 되냐. 그 솔루션들 탁탁 얘기해. 한 시간만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막 뭐 전기톱으로 자르고 뭐 막 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판 만들고 초록색으로 막 해가지고 그걸 1시간 만에 구현해. 다 돼, 우리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 현장의 연속이었어. 그게. 그거 보고 애들이 착해졌어. 아들들이 착해졌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 걸 그러니까 더 느낀 거지. 나는 진짜 밖에 있었던 거를 요만큼도 안 갖고 들어가거든.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뭘. 이렇게 내가 무슨 거기 수로를 찍고 왔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칼에 찔리고 왔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애들이 심각하게 보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 이제 다 컸죠. 몇 살이지? 고3 중3. 고3 중3. 영화나 우리 이런 거 보고 나서 재밌었어 하고 끝나는 게 있고 계속 이 마음속에서 곱 씹어지는 게 있잖아요. 주원이와 지휘가 나한테 그래 지금. 어디고? 또 깜네 씨. 누구야? 뭐 괴물처럼 생겼어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많아요. 야, 그 쓸모의 그 대사를 이 커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써먹네? 라는 그런 연관성. 또 난 되게 놀라웠어요. 현장이 그리워? 세상에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야. 넌 나의 쓸모야. 난 너의 쓸모고. 울보 또 둘이 그 어렵게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 날. 갖는 그 고기데이. 그 고기데이 의미를 몰라줘가지고. 그러니까 고기가 쌓이고. 냉동에 그 고기가 쌓이는 나 거기서 되게 진짜 마음 이상했어. 나는 그렇게 의도한 여러 가지 것들이 관객들이 다 알아채고 부러워. 그걸 반응하는 해주시는 게 너무 놀라워. 진짜 그 고기 냉동 그 컷은 뭐 다른 앞뒤 설명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게 아려 진짜. 그건 대단한 캐치. 그게 아리고 저 선배님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대본에 어떻게 쓰여졌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 그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내가 울기 시작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 그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요라는 작품을 많이 찍은 맞아. 7번 방, 손님 7년의 방, 심지어 극한 직업에서도. 극한 직업 때도 다 있었어. 거의 모든 작품에.
악역할 때 빼놓고는 거의 오열을 하다 보니까 배우가 감정을 극대화시키면 얼굴이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내 목소리 녹음해서 듣는 것처럼 그게 자꾸 싫은 거야. 그리고 저 감정이 진짜였을 때랑 아니었을 때가 있거든. 나만 아는. 저기가 뭐가 몰입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야. 딴 데 틀고 싶고. 그래서 당분간은 오열하는 장면은 나오는 영화는 찍지 말아야겠다. 좀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무빙이 온 거야. 근데 못하겠는 거야. 왜냐면 울으면서 딱 걸리는 거야. 그런데 다 읽고 나서 다시 적고 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게 됐어. 야, 요거를 내 연기 인생을 좀 걸어야겠다. 그래서 강풀 작가님이랑 박인재 감독, 박윤서 감독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 울음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울음 때문에 하게 됐다. 근데 이게 자꾸 연기가 돼. 3번이 연기가 된 거야, 이게. 근데 10개월 동안 찍었기 때문에 2달. 그래서 알턴니처럼 계속 그걸 갖고 있었어. 뒤에 항상 찝찝하게 저걸 찍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행이었던 거야. 이걸 다 찍고 나서 그걸 찍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쭉 울다가 그냥 울다가 나중에 영정 사진을 보고 울음을 툭 친다. 그리고 잘 키울게 이거였는데 감독님 중간에 한번 뭐가 그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뭐 고인 그 이름이 상주 장주원이 있던가 그런 거 보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 상복 그거를 현장에서 진짜? 현장에서 그거를 딱 그러면 그 이름 보고 터지자. 그래가지고 그건 책에 없었던 그건 거예요? 없었지. 선배님이 만들어낸 신이야? 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그걸로 포인트를 하자. 나한테 적어도 과히 최고의 신이었거든. 상복 갈아입는 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 끈을 못 푸는데 아무튼 이 군화 때문에 지희가 죽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 일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렇게 읽어주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고스란히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2013년도에 우리 매형이 되게 힘들게 돌아가셨고 근데 우리 누나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렇게 한 15년 정도 이제 몸이 불편한 대로 채로 살고 계셨고 근데 우리 누나도 14년도에 매형이 13년도에 돌아가시고 우리 누나도 이제 14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울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딸 자식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산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막 진짜 어린애처럼 울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자식을 먼저 그럼 떠나보내는. 그래서 그 장면은 내가 그 화는 보면 그러니까 11화에 나 막 찔리는 거 있잖아. 막 100대 1로 싸우는 거. 우리 여동생이 오빠 그거 엄마 아버지 보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또 13화도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장 주원이의 모든 게 담겨있는 회인데 그걸 다 보시면 안 돼. 너 어쨌든 뭐 보셨죠? 보시고 보시고 선배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뭐 엄청 우셨다 그러죠. 말 안 해도. 맞아. 주원이와 지희의 어떤 사랑은 너무 아리고 절절했는데 1회를 봤어, 예를 들어서. 근데 2회를 봤는데 엥? 저 배우가 여기 나온다고? 그렇게. 근데 또 3회를 봤는데 엥? 저 사람 여기 나온다고?
어떻게 이런 캐스팅이 가능해? 저 훌륭한 좋은 멋진 배우들이 저렇게 다 한마음으로 작품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신기한 거. 그래? 근데 강풀 작가도 자기가 원했던 배우들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 시즌 2, 뭐 시즌 3 이런 거는 아직 뭐 전혀 결정된 바가 없지만 그 강풀 작가님의 그 옛날 타이밍 그리고 네. 브릿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연결이 되거든.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은 열광하는 여기 배우들이 있어요. 김종수 선배님이나 심달기 배우가 나온 거 다 나중에 엄청난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작아. 그런데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캐스팅을 하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 배우가 저렇게 나오고 말지 하는데 만약에 시즌 2가 만약에 제작이 되면 깜짝 놀랄 거야.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유니버스 있잖아. 맞아. 세계관. 뜨거운 음식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나라고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 이게 이해 안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작품에도 발현되는 거야. 내가 무빙에 깊숙이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섬세한 것들이 다 전달이 됐는데 그 조화로움이 그런 작품이 내 작품이었을 때 어때요, 선배님? 누리자 일단은 뭐냐면 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결과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돼서 시즌 2나 시즌 3가 들어가면은 딱 그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 몸 관리 잘해야겠다. 강풀 작가님도 우스갯소리로 혹시 모르니까 환갑 때까지 몸 관리 잘하라고. 야, 환갑 때까지 그냥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부럽습니다, 선배님. 이랑 아이가 완전히 정확히 반이 나는 공존하는 거야. 그거 막 깎아가지고 거기 벼룩시장에서 팔고 그랬어, 앉아가지고. 너는 나중에 배우 안 하면은 너 이거 보고 깎아서 팔겠다. 반신받고 싶은 내 욕망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객기가 아닌데? 최종병기 활 같은 그런 거 보면은 그때는 진짜 돌을 그냥 씹어 먹었어요. 간식으로. 실제 돌을?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뭐 저기 아틀란타 영화제 가는데 청문한테 죽을 것 같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회항하면 안 되냐고.